오늘 마야이 바다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아트기움 바다학생. 공연 준비하시느라 수고했어요. 재밌게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갑시다. 걸어가요? 네. 우왕. 열심히 가고 있어요. 재밌게 볼게요. 수학역에서 출발. 너무 추워. 머리가 3분이라고. 네, 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앤서들의 이야기, 아트앤쉐어링에서 문화예술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만남의 앤서들의 수다입니다. 저는 이번 1월 앤서들의 수다 MC를 맡은 공들이의 최지우입니다. 2025년 시작을 열어줄 앤서들의 수다 주제는 아트앤쉐어링이란 앤서들에게 무엇인가? 입니다. 최근 앤서들이 한 해 동안 준비한 아트앤쉐어링의 벽, 기벽과 개벽 프로젝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프로젝트에서 대주제인 벽을 전시와 그리고 공연을 통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서로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그럼 먼저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들이 부팀장 맡고 있는 최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트기움 부팀장 맡고 있는 추효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기움 팀장 맡고 있는 허지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들이와 아트기움 각각 마야와 바다 그리고 이상과 이상이라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각 팀이 바라본 벽의 의미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제가 한번 이야기의 시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들이 하반기 프로젝트에서 기획, 제작, 총괄을 맡았는데요. 전체적인 기획 구도와 제작 과정에서 가장 유념했던 일은 세상의 벽을 관객들에게 한번 보여줘보자 라는 것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인 마야는 사실 전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각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상실이 저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야를 둘러싼 세상은 이런 마야를 되게 연민하고 기만하고 그리고 때로 무시하고 때로 혐오하죠. 그리고 마야가 할 수 있는 일과 살아야 하는 삶을 너무 멋대로 규정해버리곤 해요. 마야의 삶을 직접 겪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마야가 느끼는 세상을 관객들에게 직접적인 감각으로 한번 느껴보게끔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촉각이나 후각이나 때로는 청각이라든지. 그래서 가장 제가 신경 쓴 부분은 음악이 그리는 이미지를 가장 신경을 써봤고요. 저희 입장 해보셨죠? 네. 평범한 극장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 방식을 저희가 만들어 보았는데, 그런 입장 방식으로서 관객들이 이제 자유로운 마야에게 구속이 되는 어떤 벽의 존재, 그리고 그 벽을 깨어나가야 하는 의무는 그 벽을 만든 우리 비장애인들에게도 있음을 한번 전달해보고 싶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순간은 관객들의 후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의도한 바를 생각보다 관객들이 정말 색다른 감각으로 많이 느끼셨더라고요. 저희 특히 입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되게 불편하다, 좀 무섭다 이런 감각으로 느끼셨을 거란 예상을 한번 토대로 바탕으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무섭다는 피드백보다는 그 다른 감각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바보다 좀 더 디벨롭해서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보람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프로젝트에 대한 감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아트기움 팀장님께서도 아트기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아트기움 전시 기획 총괄을 맡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주목했던 벽이라는 것은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는 벽보다는 사회 속에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무조건 전시장 내에서 관객이 이걸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 주제와 소통할 수 있을 법한 공간이 구성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전시 공간 내에 관객 참여 공간을 만들어서 해당 공간 내에서 어떤 이런 벽과 우리의 정상성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전시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관객 참여 공간을 만드는 데 상당히 큰 심혈을 기울였고, 작품 자체들도 사실 너무 관념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 지점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팜플렛과 또 부연 텍스트들에 훨씬 더 치중했던 전시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보면서 받았던 피드백 중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라는 피드백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미술관에서는 사실 관객 참여 공간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소통을 한다기보다는 각자 자신만의 피드백을 남기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이번 전시 속 관객 참여 공간에서는 어떤 본인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의견들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남길 수 있었다는 게 흥미로웠다라는 피드백이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습니다. 아트기움 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기 아트기움 부팀장님 한번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요. 프로젝트에서 가장 뭔가 신경 썼던 부분이나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팀장님이 전반적인 소개는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이제 좀 세부적인 느낌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 주제에는 모두가 사실 이상하기에 아무도 이상하지 않다, 이걸 조금 방점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살리고자 뭔가 전시 공간을 마치 이상함의 신전처럼 연출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이상함이 한 군데에 모여있는, 너 이 이상함도 보고 저 이상함도 봐라, 괜찮지? 너도 이상하니까 이제 아무도 이상하지 않지, 이런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상함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위축되는 게 있는데, 뭔가 그걸 좀 위로를 해주고 그런 위축됨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느낌을 전시에서 가져가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해주신 이상함의 신전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그 말씀이 되게 공감되고 마음에 확 와닿는데, 왜냐면 제가 딱 전시장을 입장을 했을 때 되게 흰 천으로 이렇게 드레이핑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저도 몽환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인데, 그리고 포스터를 좀 보면 저도 처음에 이게 약간 사원이나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탑의 이미지를 좀 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상함의 신전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영상물로 아마 작품을 하신 작가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또 지윤님께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옆에 설명을 또 도슨트를 해주셨거든요, 직접. 그래서 제가 그 도슨트를 들으면서 영상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 그게 난해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물에서 썼던 모든 음악들이 그 전체적인 전시장에서 되게 크게 울렸거든요. 거기가 층고도 높고 공간도 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되게 반복적이고 리듬만 있는 그런 간단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각기 다른 정말 개성적이더라고요, 작품들이.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고, 또 동선도 되게 자유로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관객 참여 시스템으로 전시를 관람하다 보니 제가 이전에 봤던 전시들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관객 참여 공간으로 만들어주신 그 돌멩이 탑 맞나요? 돌멩이 이게 이제 자신만의 어떤 버릇이나 기벽을 한번 소개해보자라는 그 작품이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신전 말씀도 하셨는데, 네, 사원이나 신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드레이핑된 천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그 공간적인 뭔가 색감도 좀 더 사는 것 같고 굉장히 와닿았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두 분 저희 공들이 프로젝트도 관람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제 저희 입장할 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저희가 다 같이 가가지고 한 줄로 서서 입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안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쓸 때는 이제 조금 보이겠지, 아래는 살짝 보이겠지, 아래 조금 보면서 가야지 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 앞에 안내해주시는 어셔분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 내가 여기서 머리가 깨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여정 같진 않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뭔가 나의 새로운 감각을 사용하는 느낌도 들고,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거, 내 손끝에 닿는 거, 발끝에 닿는 거, 이런 감각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나는 눈이라는 감각으로,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주로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감각을 위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윤님은 어떠셨는지? 네, 사실 저도 동일하게 입장에 관해서 소감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좀 공연 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 싶었는데요. 저희가 봤던 회차가 접근성 회차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눈을 감고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일지가. 저희는 또 연습을 갔었으니까 그쵸. 제가 봤던 그런 장면들이 충분히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을까? 과연 이 설명들이 어디까지 충분하고 어디까지 부족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보고 싶어서 중간에 이제 기차에서 마야가 샬롯을 잃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부터 잠깐 눈을 감고 봤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현장의 소리들이 담겨져 있었고 훨씬 더 생생하게 그 음성들이 깔려져 있어서 확실히 그런 접근성 오디오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연상하는 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또 오디오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연상이 가능하구나라는 어떤 정말 말 그대로 벽의 경계를 허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에 남는 피드백인데요. 사실 저희가 음성해설을 준비하면서도 그 눈이 이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제 모든 장면들이 최대한 그려질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함께 경험해야 하는 극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연기에 너무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쉼표가 되거나 너무 이렇게 가로막거나 감정을 끊어내면은 또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너무 과하게 친절한 설명들인데 이렇게까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혹은 스포가 되는 음성해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딱 적절성과 그 중간 지점을 밸런스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각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 한번 깊게 나누어 봤는데요. 저희 이제 거의 수료도 얼마 안 남았고 저희 이제 이번 기수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아트앤 쉐어링의 프로젝트가 각자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았는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아트앤 쉐어링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어요. 2025년에도 아트앤 쉐어링이 예술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앤서들의 수다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게스트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남은 겨울도 다가올 봄도 따뜻한 순간들이 많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앤서들의 수다에서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